파묘로 다시금 주목받는 오컬트 호러의 시초는 오멘, 악마의 시로 종종 언급됩니다. 오멘의 기본 줄거리를 생각하면 케빈에 대하여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오히려 케빈에 대하여의 전반부는 오멘의 이야기에서 오컬트적인 부분만 지웠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콜롬비아 고교 총기 사건입니다. 99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콜롬비아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몇의 학생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학우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징은 딱히 가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져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죽이고자 했던 대상도 특정 인물이 아닌 무작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 부모를 비롯해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가 아닌지 사회 인류학적으로 많은 담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유독 빨간 오브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케빈이 먹는 샌드위치의 케찹, 학교 안의 강당의 문, 마트에서 에바가 도망쳤을 때 토마토 소스의 진열대 등등. 특히 영화의 시작 토마토 축제의 모습은 무척 인상 깊습니다. 광장에서 많은 인파가 뒤섞여 있고 그들은 부서지는 붉은 토마토를 뒤집어 쓰고 열광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에바는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에바는 축제의 분위기에 행복해하지만 붉은 토마토 잔해에 휩싸여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밤 에바는 케빈을 임신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 붉은색의 이미지는 임신을 하기 전 세계 각지를 여행하던 미혼 여성의 쾌락을 상징함과 동시에 죄악을 의미하는 색깔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오멘이라는 공포영화를 레퍼런스에 두고 있습니다. 오멘처럼 오컬트적인 주술이나 이단적인 이미지들은 없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더욱 무시무시한 호러의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동생의 눈을 앗아간 케빈이 열대과일 리치를 먹는 장면은 마치 동생의 한쪽 눈알을 씹어먹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공포감을 주죠. 그리고 케빈이 활 연습을 하던 도중 관역이 케빈의 눈에 반사되어 나오는 이미지는 영화가 굳이 전말을 모두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도록 연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부셔놓은 계란을 에바가 먹을 때 계란 껍질을 뱉는 장면은 면회를 가서 케빈이 손톱을 물어뜯어 책상에 진열해 놓는 이미지와 겹쳐집니다. 계란 껍질이 자신들의 악행의 잔해를 하나씩 뜯어놓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케빈의 악행이 에바에게 전이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무렇지 않게 길을 지나다 어떤 할머니에게 린치를 당하는 장면은 영화의 맥락을 모르고 보면 별다른 장치가 없어도 섬뜩하게 보이죠. 케빈과 에바의 질긴 악연을 축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케빈이 영유아였을 때 에바와 공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케빈은 엄마의 공놀이를 순순히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바는 청각장애를 의심하고 병원을 다녀오고 난 뒤 케빈은 한번 에바의 공을 받아줍니다. 드디어 아들과 소통하는 줄 알고 에바는 기뻐하지만 곧바로 다시 건넨 공에는 케빈은 적대적인 표정을 지으며 응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케빈이 성장하면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에바가 팔을 골절시킨 것을 미안해하자 케빈은 아빠에게 에바를 위하는 척 거짓말도 해주고 대소변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에바를 향한 조롱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케빈을 더욱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비춰지게 합니다. 틸다 스윈트는 일단 외모만으로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무표정인 그녀의 얼굴을 보면 언뜻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우뚝 솟은 키에 여성의 굴곡과 남성의 직선적인 실루엣, 그 어디쯤에 있는 몸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탈인간적이고 신적인 존재에 더욱 부합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미지로 테넷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온 엘리자베스 데비키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신적인 존재를 맡아 연기했죠. 그러나 틸다 스윈튼과는 다르게 그녀는 확실히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틸다 스윈튼의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성에서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부른 배를 어색해하고 출산 후 애를 봐도 기쁘지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에바를 틸다 스윈튼은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케빈이 엄마를 증오한다면 에바만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케빈이 화를 배울 때 표적으로 둔 것은 유리창 너머의 에바였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엄마를 제외한 가족 그리고 하구들까지 죽여버리고 나서 에바만을 남겨둡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죄를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됐습니다. 실제로 복역은 케빈이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에바는 더욱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중반 케빈이 갑자기 엄마에게 호의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동생이 태어나고 난 직후인데요. 아마도 케빈은 자신을 대체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불안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시절 동생이 태어나면 갑자기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서 흔한 일이죠. 그러나 뒤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하고들을 학살할 계획을 하기 직전 케빈은 부모가 이혼하려는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동생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케빈은 에바와 떨어져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참사를 도모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케빈이 에바에게 줄 형벌이 남아있는데 엄마와 벌써 떨어지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생겼을 때 엄마에게 안겨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혼이 예정된 순간 양육권까지 순조롭게 해결되며 에바와 떨어질 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러자 참사를 일으켜 에바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게 되죠. 에바는 자신에게 지독한 형벌을 내렸음에도 케빈의 옷을 다리고 방을 청소하며 케빈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과 혐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혐오는 소수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감정을 말하죠. 여성 혐오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맘앤 섹스, 즉 성녀와 창녀로 표현할 수 있죠. 모성을 신화화하는 것 그 자체로 혐오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케빈을 진짜 악마라고 가정해 봅니다. 케빈은 형벌을 내리기에 적합한 여성을 찾아서 태어났었어야 합니다. 여행 작가로 명성이 높은 직업 여성이면서 출산과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막상 출산을 해도 생각만큼 모성을 느끼지 못하는 에바가 제격이었을 테죠. 에바가 출산 후 복직해서 과거의 영광을 꿈꾸자 그녀의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케빈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케빈이 전광판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엄마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과 바이러스 CD를 만들어 업무용 PC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아이의 인격과 행동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와 긴밀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엄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참사 후 에바가 가해자의 엄마로서 더욱더 큰 멸시를 받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 케빈은 마지막까지 가족 중 유일하게 에바만을 살려둔 것이죠. 마지막에 이르러 교도소에서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에바와 포옹하는 장면으로 케빈이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시기가 케빈이 미성년의 자격이 끝나기 직전이었고 재판도 미성년자 재판으로 받아 형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하지만 케빈의 예상과 다르게 성년이 되자 성인 교도소로 이감되게 되죠.
그러자 다시 한번 에바를 붙잡아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포옹합니다. 케빈은 자신이 또다시 불리한 형국에 처하자 에바의 연민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바가 변호사와 함께 탄원서 등으로 케빈의 형을 줄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적절한 교육으로 자식의 인격과 자질이 형성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모보다 사회적인 교류, 환경이 성장과 발달에 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케빈처럼 애초에 선천적인 자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식과 부모가 아닌 케빈과 에바라는 전혀 다른 두 인격체가 공교롭게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안타까운 드라마가 바로 이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린 램지의 케빈에 대하여였습니다.